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간 가운데 기관은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반도체 투톱이 좀 눌렸어도 다른 강한 섹터들이 든든하게 버텨줬는데요. 화요일장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팀을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K 붙은 섹터들이 강했습니다. 조선주 강세 속에서 기관 매수 1위는 삼성중공업이 차지를 했고요. 하나오션은 오늘 투자자들이 검색을 가장 많이 할 만큼 정말 뜨거운 종목이었습니다. K방산 한화시스템과 현대 로템도 오늘 수급이 강했고 이 K팝의 새로운 보석을 내놓을지 JYP가 좀 기대감을 모으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드론주가 다시 날아오를지 궁금한데요. 제이시언 시스템, 에이럭스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로템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방산주들이 사실 좀 억울하게 눌림 현상이 나타났고 다시 좀 정치적인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워낙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수주가 나올 것들이 이제 올해 초에 이어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일부 방위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위비 증가에 따른 방산 업종들의 강세 흐름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타 지역들 루마니아에서의 또 이제 수주 모멘텀들도 기대가 되고 있고 폴란드에서도 2차 수주까지 연이어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장부가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겠죠. 이미 선제적으로 인도한 그 이제 수주 물량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수주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펀더적인 부분 그리고 애초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방산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마케팅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하게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를 원래는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만 좀 해소가 돼도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룸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그때 그 당시에 고가를 찍을 때 기대하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지금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추이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 로템 살펴봤습니다. 방산주가 억울하게 눌렸다는 말씀으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오히려 좀 밸류 매력도가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빠른 속도로 주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하나 시스템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외인과 기관 양수급이 있었고요. 기관이 최근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12월 누계치를 보면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제한된 수급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요건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유입 효과를 표명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영업이익이 77.8% 정도 증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좀 부합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해당에서는 이 방산 부분의 실적이 4분기에 좀 반영되는 효과들 특히나 이 지상무기였던 K2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TICN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전술 정보 통신 체계가 공급이 됐던 부분들이 이번 4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유입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주목되는 포인트가 LIG 넥스원에 탑재되고 있는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 매출 전반적인 LIG 넥스원의 신규 수주 성과의 약 25%에서 많게는 30%에 대한
수주 연동에 대한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매출 연동 기준이 다기능 레이더에 같은 합산 수주가 좀 있기 때문에 LG 넥슨의 천궁이 수출량들이 좀 더 증가될수록 올해 하나 시스템에 관련된 유입량들 같이 좀 동조돼서 이어질 수 있는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기대요인들이 올해까지도 이제 안정적인 어떤 수급 기조 내지는 수주 연동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상승했던 배경들은 사실 뭐 조선업에 관련된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하나오션과 함께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좀 인수했던 하나시스템인데 지분은 오히려 하나오션보다 하나시스템이 70% 정도를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나오션이 더 크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향후에 해당되는 필리 조선소의 인수 이후에 미국의 정책 기대감 여기 관련된 MRO 관련된 어떤 사업 수주의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 통합 기관의 어떤 관제 제어 체계까지에 관련된 수주 연동 효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 보면 육상 방산 무기 그리고 해상 전술 체계 관련된 어떤 전술 체계 관련된 어떤 이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위성 시스템이라는 항공 우주 관련된 모멘텀 세 가지에 관련된 풍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 시스템 점검해 봤습니다. 정말 수급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시 숫자를 잘 찍어낼 걸로 기대되는 가운데 육상과 해상, 우주, 항공까지 이렇게 모멘텀 부자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본 부장님 현대로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차분히 일정을 기다려보자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기의 차이일 뿐 다만 그 시기도 지금 최단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확정적이다. 저희는 약속의 그날을 좀 기다려보는 흐름 가져가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한화 시스템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방산 부분의 안정적인 성과 그리고 MRO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요인들 그리고 항공 우주까지 이어지시는 모멘텀 부자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모멘텀 부자 강조해 주셨네요.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하본 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하나오션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 오늘 이제 외국인의 네. 정말 대량 매수가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아까 뭐 드론이나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엔 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쪽들이죠. 근데 이제 뭐 조선에 대한 MRO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들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년에 MRO 사업에서 인수한 그런 이제 조선들을 올해 상반기 내로 다 인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필리조선소 인수에 따라서 이제 현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코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지금 이제 도크를 확보를 하고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선 쪽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시간에서 엔진 쪽이 강한 이유도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엔진을 가져가야지 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엔진 쪽이 동결이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쪽으로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MRO는 거의 우리나라가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신규적으로 LNG 프로젝트라든지 뭐 신규 이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뭐 가스전을 좀 잠근다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뭐 수주 목표치까지도 같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게다가 MRO를 하고 있으면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또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가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이제 MRO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를 꽤 높이는 그런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상 좋은 스토리가 거의 다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업이 상당히 잘 가고 있었을 때도 이 하나오션이 못 갔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수주가 제일 적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MRO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수주까지 조금 기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과 대비했을 때 주가의 괴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쫓아간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는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MRO 시장도 굉장히 크고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고 또 이제 함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리는데도 막 숨이 차잖아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 기대감들도 뭐 충분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숨가쁘게 소개해주신 두 번째 종목 한화오션이었습니다. MRO 시장은 거의 우리나라가 가져간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고요. 수주의 반격 기대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클로봇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율주행 이성 로봇 그리고 관제 솔루션 특화 기업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 공모가인 13,000원을 좀 하회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현대차의 이성 로봇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반전을 좀 이뤄냈고 최근에 CES 2025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상향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오히려 사업 전략들, 특히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은 과거의 기술 고도와 단순하게 어떤 사업 성과에 관련된 기대요인들보다 이제 현실화된 대기업을 좀 중심으로 한 이 로봇 사업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오히려 인수합병에 관련된 어떤 재편 상황들이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 좀 공급하고 있는 이송 로봇은 새로운 어떤 이 생산 공정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자재를 이동시켜주고 있는 근데 이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우리가 좀 결합을 해보면 스스로 원하는 어떤 임무를 좀 수행한다든가 해당되는 어떤 종착지 아니면 해당되는 어떤 기착지점까지에 대한 뭐 자재라든가 기타 어떤 제품에 관련된 운송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 요인들을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기대 요인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 스팟의 공식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좀 현대차 그룹과의 큰 사업 시너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아마 올해 명확한 어떤 일정 수립을 하고 해당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 연동 효과로 동사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현재 주가 구간 11,000원이고요. 공모가의 어떤 13,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좀 돌파가 좀 유력한 자리가 좀 아닐까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관련된 모멘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클로봇이었습니다. 역시 다양한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고 오늘은 뭐 검색 상위로 등장을 했는데 기관이 최근에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공모가 13,0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변 대표님의 클로봇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공모가 대비 낮다는 것은 해당되는 그 매물대가 아직은 좀 가볍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 유통주의 시세가 좀 낮은 장점 이 부분을 저는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일정들이 좀 본격화되면 협력 관계에 있는 어떤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효과들 이 부분에선 클로봇이 가장 유력한 어떤 후보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일정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한화오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MRO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 외국인이 화가 나 있습니다. 뭐 수급 오늘 들어온 수급의 양을 보시면 작년 한 해에서 이 정도로 많이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들어와봐야 오늘 들어온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들어왔는데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에 따른 이제 신고가 돌파 국면이고 기타 다른 이제 조선소와 대비했을 때 아직 주가의 추이가 YTD 기준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 흐름을 한번 좀 누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외국인이 우르르 탑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신고가 돌파 국면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저희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JYP 엔터를 좀 골랐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엔터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는데 이 엔터 쪽들이 지금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중국발 부분에서의 좀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와이스와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해외에 대한 이런 돔급 이상의 이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스트레이키즈 남자 보이그룹이 굉장히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아저씨들은 좀 돈을 잘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그룹이 잘 되는 것이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보이그룹이 또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보이그룹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JYP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노장들은 강한데 신규 장수가 없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신규 아티스트들 중에서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거나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그룹이 없었는데, 이번에 데뷔를 한 킥플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단점이 좀 제거된 거 아니냐, JYP의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급 이상으로 사실 아티스트가 공연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빌보드 스트레이키즈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것들, 그런 스토리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실적적인 부분이 뭐 엔터사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좀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좀 이연되어 있었던 그런 콘서트 매출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 계속 또 진행을 할 거고, 또 아티스트 활동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장중에 또 이구환신으로 중국에서의 내수 부양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회의를 한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내수가 살아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엔터는 뭐 앨범 공구라든지 이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좀 신문이 일부 한 1,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인디밴드가 거기에서 공연을 또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차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다가 단기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으로 만약에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은 상당히 물량 소화 이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주가의 탄력도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 오늘 뭐 또 신규 리포트 나왔는데 목표 주가 9만 원 나왔다라는 것까지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본 부장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만나봤습니다. 이 엔터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엔터 실적에는 보이그룹의 성적표가 중요하고, 여기에 지금 신규 보이그룹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JYP입니다. 자, 변영인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공교롭게 좀 같은 종목으로 좀 종목이 좀 겹치게 되었는데, 네. 앞에서 본부장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좀 뭐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치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상되고 있는 매출액은 한 1,706억, 영업이익이 425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소폭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래서 3분기에 약간 실적의 기대치가 좀 내려갔는데 막상 3분기 실적에서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까지 이어졌던 어떤 호실적 기조가 2025년도에 긍정적인 어떤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까지 계속해서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이 일본 공연에 관련된 성과가 매우 크게 좀 나타내준 효과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율의 상승 부분과 좀 맞물리게 되면서 매출의 기여 효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앨범 판매량이 증가됐던 요인들이 4분기의 소폭 기대치를 상회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 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실적이 주는 어떤 안도감, 이 부분은 4대 엔터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JYP 엔터가 이번에도 역시 해당되는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는 월드 투어에 관련된 이슈가 올해 좀 가장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텐데,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45%에서 50% 정도에 대한 신장 효과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추산했던 이 월드 투어 전체 투어 추정 객수가 한 188만 명. 그러니까 평균 추정 모객수를 한 4만 7천 명으로 좀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 효과들은 추가 공연 일수에 관련된 변수 요인들이 좀 빠졌다는 점에서 실적은 완화적 기조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과적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실적의 기대치를 충분히 좀 수반할 수 있다는 차이점 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1,03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보다는 좀 많은 양을 좀 매수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이 외인의 수급 부재 그리고 제한된 수급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를 바라보는 외인의 어떤 뷰는 그래도 관대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엔터사들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압력도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중국에서도 K-팝에 관련된 허용 부분들 일부 공연 문의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재차 엔터주가 좀 강한 흐름을 좀 이끌었던 배경이 좀 됐는데 전반적인 상황들 좀 감안했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부연되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과도 세 번째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점검해봤습니다. 실적이 주는 안도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월드 투어가 가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다. 저희가 스트레이키즈의 이 모객 성적표까지도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에서 오늘 두 분이 겹쳤는데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저희 JYP 엔터 대응 전략 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저는 뭐 한마디로는 약점이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티스트는 점점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전히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의 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연차에 대한 라인업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다른 엔터사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그룹들이 이미 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끌고 있고 해외에서도 좀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YP는 사실 그 노장들이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25%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규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단기간에 꺾이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적어도 5년 이상은 저는 더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길게는 10년도 되겠죠. 우리가 기억에서 잊혀졌던 그런 뭐 WS나 뭐 이런 이제 그룹들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계열은 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붙어주는 걸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너무 제 학창 시절 그룹 말씀해 주셔서 조금 놀랐는데요. 그래도 네. 이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또한 여기에 저연차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변영인 대표님의 JYP 엔터 대응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이 있다면 앨범 판매량 그리고 여기 관련된 국내 공연 그다음에 해외 투어도 단발성으로 좀 끝났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실적의 기여효과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양상들이 JYP 엔터를 통해서 대규모 월드 투어 일정들이 좀 다각화되고 있고 이 해당되는 일정 투어량들이 좀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또 실적의 기대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JYP 엔터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브라든가 SM, 뭐 YG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어떤 해외 투어 일정들은 계속해서 좀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좀 K-팝의 어떤 한계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실적적인 어떤 기대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래서 월드 투어가 증명하는 실적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외 투어 관련해서 이 다각화되는 국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겠고요. 엔터주 전반의 훈풍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